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잠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권우수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돼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가 최근에 유죄 선고 난 거 아시죠? 아, 예, 1, 2심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권오수의 범행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피해를 봤으면 다시는 상정하지 못할 인간이고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오수 씨의 부인과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가장 행복한 날 대통령 취임식에 오셨어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자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괴롭게 만든 사람의 부인과 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할 만큼 지금도 가까운 사이예요. 절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선배님의 질문을 이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우리 이복현 원장님의 여러 가지 무리수, 오락가락 다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처음부터 걱정했던 정치 검찰식 언론, 호독 이런 걸 통한 우리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든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사례만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2022년도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외화송금, 심지어 이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온갖 기사가 쏟아졌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년 후에 몇 건 징계를 하긴 했지만 변죽만 올리고 북한의 송금이니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태양광 대출 이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금감원 전수조사한다. 그런데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태양광 대출의 정상적인 업체마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지원들 이거 블라인드 게시글인데요. 그때 우리 이복현 원장님이 갑자기 전 김상희 의원님 라임 사건으로 해가지고 특혜성 환매 있다 보도자료 내가지고 내부에서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원장 정치 욕심에 애꿎은 직원들한테까지 불똥 튈까 무섭네요. 아까 이현승 선배님 그다음에 권성동 선배님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복현 원장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호들갑만 떨고 금감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사건 했는데 결국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됐을까 좀 봤습니다. 다음 PPT 넘겨보시죠. 검사 종료 이후에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회사가 올해 9월 말까지 555개입니다. 그중에 심지어 2020년도에 5건, 20년도에는 사건이 5건이 아직 남아있어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5건 중에 한 건은 검찰에 수사 중인 것으로 냈는데 아직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결론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정 범죄자 취급당하고 추가적인 투자나 자금 조달을 어려운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검사 중간 보도자료 내려놓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자본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후에 과거와는 다르게 중간 보도자료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지적 받고 있는 거 원장님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아예 하는 것을 우리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은 상황들을. 그리고 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거와는 다르게 막 인사를 과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 전임 원장은 임기가 짧았긴 하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임원 인사가 2년간 13차례가 있었고 수시 인사가 52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조직이 안정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심지어 부서장 인사 같은 경우는 4개월 이내에 2차례, 6개월 이내에 2차례, 6개월 약 6개월마다 20차례 이렇게 사람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시장에 대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어쨌든 운영상에 예를 들어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상에 여러 가지 좀 잘 살펴보란 말씀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상에 미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변론을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도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아니,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 외환송금 사건, 북한으로 그래서 돈이 흘러갔다는 동. 그 건도 지금 외환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여러 김상현 은행들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업 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들을 받은 경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포함해서 수십 명을 지금 이미 기소한 상태고 그 중에서 1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불법의 정도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걸 누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위법성이 사건의 결과선데 이 부분들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 수십 명이 구속 기소가 되고 은행 등이 외화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받을 사건들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어느 국민들이 흘러간 사건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니 태양광 대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가 보겠다고 해서 실제로 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면 훨씬 더 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본 이후에 그 결과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더하여 지금 예를 들어 라임 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그 건이 지금 지금 특혜성 환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상희 의원이 그렇게 돼서 처벌 받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처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영과 관련돼서 김상희 의원 거론하면서 결국 정치적 타격을 준 거 아니에요? 저는 거론한 바 없습니다. 본인께서 저를 저는 거론한 바 없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전직 국회의원 보좌는 아니었어요? 자, 아니 그게 대기업의 총수이건 국회의원이건 고위직이건 아니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아니, 원래 답변이 질문 시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